안녕하세요. 상가몽땅의 최원철입니다. 오늘은 평택 고덕 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에 대해서 거기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상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평택 고덕 신도시 중심 상업지역 파페라는 상가입니다. 먼저 우리가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가라는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입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상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상권은 소비자의 범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됩니다. 어떤 지역 상권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소비자의 범위가 있다라는 뜻이고, 상권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소비자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상권이 쇠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소비자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어떤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소비자 범위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고덕 신도시처럼 평택 고덕 신도시처럼 새롭게 만드는 신도시는 계획 상권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 입주를 하면서 그 입주하신 분들이 소비를 통해서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이 계획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초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러면 이 상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소비자의 범위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소비자의 범위는 정주 인구 플러스 유입 인구다. 그래서 정주 인구가 많고 또 유입 인구까지 들어오면 그 지역 상권은 활성화가 돼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증대가 되고, 매출이 증대가 되면 건물주 상가 소유자는 좋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죠. 이게 기본 시스템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정주인구는 무엇을 정주인구라고 하느냐면, 도시나 지역에 거주만 하는 사람이 정주인구가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어떤 건물 내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점심을 그 지역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퇴근할 때 그 지역 치킨집이나 삼겹살점에서 회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주 인구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금 다른 관점, 단순히 전입만 한 사람을 정주 인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머무르면서 소비하시는 분을 우리는 정주 인구로 생각하시고, 여기는 정주 인구가 이만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입 인구는 타 지역에서 무엇을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넘어오는 인구를 갖다가 유입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상업 지역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정주 인구고요. 거기에 오피스가 있거나 도시생활 주택이 있거나 오피스텔이 있거나 거기에 하루 종일 있는 분들도 역시 정주 인구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그분들 말고, 그 정주 인구 말고 다른 지역에서 소비를 위해서 뭔가 소비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이 부분들은 유입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권이 좋아지려면 정주 인구도 많고 뭐까지 유입 인구도 있어야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주 인구만 있는 겁니다. 정주 인구만. 왜?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다른 데서 소비를 하러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수가 정주 인구, 그것으로서 소비자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정주하신 분들이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초적인 내용. 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평택 고덕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역에 대해서 과연 정주 인구가 얼마고 어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유입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서 여기는 상권이 어떻다,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
상권은 소비자의 범위, 소비자의 범위는 정주인구 플러스 유입인구, 정주인구는 거주하는 사람 플러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입인구는 소비를 위해서 다른 데서 오는 사람, 이렇게 정리가 돼야 이 다음 강의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평택 고도신도시 잠재상권이 있습니다. 도대체 또 잠재상권은 뭐야? 그냥 평택 고도신도시 전체에 입주하는 세대수 또는 인구, 그러니까 평택 고도시 전체 내의 정주 인구, 정주 세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택 고도신도시의 계획 세대는 56,697, 약 57,0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계획 인구는 약 14만 명 정도 된다. 향후에 고도신도시, 평택 고도신도시의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고 계속 입주가 되고 평택 고도신도시가 완성이 됐을 때 전체 세대수는 57,000, 인구는 14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평택 고도신도시를 기획하시는 분들, 도시계획을 하신 분들이 예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거의 이 수준에 맞게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향후에 보면 도시가 완성됐을 때, 신도시가 완성됐을 때 인구도 세대수도 57,000, 14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거기 이제 오피스텔도 공급되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급되고 오피스도 공급되고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 다음 평택 고도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뭡니까? 투자 가치가 높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삼성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만 명 정도 근무한다. 그러면 이 3만 명도 정주 인구에 포함됩니다. 하루 종일 거기에서 근무하시면서 식사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에서 회식하시고 정주 인구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평택 고도신도시 전체 상업지역을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신도시 계획상권은 거의 들어오는 업종들이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입인구가 드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신도시 같은데 1층 상가들에 들어오는 업종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그 다음에 저쪽 상업지역에 있는 편의점, 또 우리 집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 또 저쪽 상업지역에 있는 파리바게트, 우리 집 앞에 있는 백다방, 저쪽 다른 상업지역에 있는 백다방. 무슨 얘기냐면 신도시에 들어간 업종들은 나만의 독특한 아이템, 창업 아이템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이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은 프랜차이즈 업종이 거의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멀리 가지 않고 지근거리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계획상권, 신도시와 같은 계획상권은 상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상권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이게 평택 고도신도시 개발 계획도입니다. 그럼 여기마다 여기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다 뭡니까? 상업지역입니다. 요 서정역 앞에 있는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 지금 설명해드리려고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 나머지들은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어떻든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상업지역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신도시 상권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다? 여기가 상가가 공급되고 이 인근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 상가를 이용을 하지 여기 입주자가 굳이 여기까지 가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종이 들어오기 입점하기 때문에 굳이 멀리 가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신도시 상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A구역 상권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여기에 소비자의 범위는 이렇게 정주인구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서정역 같이 전철역이 있으면 유입인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이 행정타운 상권이라고 하는 여기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소비자가 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삼성 반도체가 있고요. 여기 정주인구 아까 약
3만여 명 정도 된다고 했고요. 이 전체 입주 세대는 아까 5만 7천 세대, 그리고 정주 인구 전체가 14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상업지역은 바로 어디? 이 행정타운 상권. 왜 행정타운이냐면 여기 파란색이 보이는 데가 관공서가 입주할 곳입니다. 평택시청과 평택시의회가 입주할 곳이라서 여기를 행정타운 상권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물론 중심상업지역인데 그렇게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삼성반도체 상권, 여기는 서정리역 상권, 여기는 A구역, B구역,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상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행정타운 상권, 중심상업지역, 여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지역을 촬영한 거에 가지고 또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릴 텐데, 왜? 현실감이 와야 되니까 일단 이걸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행정타운에서 요 파란색 이만큼이 평택시청과 시의회가 이전할 곳이고요. 아직 여기 밑에는 지금 뭐가 들어올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행정타운 부지입니다. 행정타운 부지.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이 빨간색 이 도로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만큼 상업지역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만큼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다 중심상업지역인데 제가 이걸 갖다가 A구역 상권, 이 중심상업지역에서 B구역 상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운데에 이렇게 여기도 상업지역이고 여기도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에 대로가 있으면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이쪽 상권과 이쪽 상권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도로가 넓으면 굳이 맞은편에 가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들어온 업종들, 여기에 입주한 업종들이 프랜차이즈로 기본적으로 갔기 때문에 굳이 넘나들지 않습니다. 이게 신도시 계획상권의 특징입니다. 한 6차선 이상 대로는 양쪽의 상권 소비자의 범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차만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고요. 지금 그럼 보시면 A구역 상권을 볼게요. A구역 상권의 소비자의 범위, 일단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평택시청과 시의회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분들 또 민원인분들이 이 앞에 상가를 이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공동주택 용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입주하면 여기 상가를 이용하겠죠. 여기에도 지금 복합시설 용지에서 여기 주상복합이 들어갈 자리인데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도 여기를 이용하겠죠. 여기 업무 용지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역시 여기 이용하겠죠. 그래서 요 밑에는 단독주택 용지니까 이분들도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소비자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더 크레스트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1116세대가 입주를 할 오피스텔 부지입니다. 그러면 몇 세대? 1116세대.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도 이 자체 내 상가를 이용하고 또 여기 상가들도 이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활 숙박시설 부지가 있어서 약 한 필지 한 300실 정도? 생활 숙박시설 300실 정도에서 3628, 한 1800실 정도가 여기에 공급이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그분들도 정주 인구로서 여기 상가들을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고독 자연행자의 755세대, 신동호 파밀리의 719세대 두 개 합했더니 약 1500세대, 그리고 이 밑에도 역시 660세대가 소위 말해서 소비자의 범위 중에서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정주 인구가 됩니다. 즉 여기 입주자들, 여기 오피스텔 들어오신 분들, 여기 입주자,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상가들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더 크레스트 오피스텔 1116세대는 대단지입니다. 이분들도 당연히 여기 상가를 이용을 하겠죠. 단 이 오피스텔 1116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 맞은편에 있는 상가도 이용을 하지만
자기네 자체 내에 1층, 2층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기본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은행, 금융기관, 편의점, 분식점, 중개업소, 미용실. 1116세대면 단지가 대형급에 속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달을,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 상권은 소비자의 범위라고 그랬고요. 소비자의 범위는 정주인구 플러스 유입인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B구역, A구역 말고 B구역 정주인구는 금방 말한 대로 1116세대, 그 다음에 여기 1500세대, 여기 약 700세대, 그리고 생활용 숙박시설 1800호실 정도가 기본적인 정주인구가 될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뭐냐면 바로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중심상업지역, 그러니까 평택 고덕신도시 전체에 상업지역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만 중심상업지역이에요. 사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이거 상권 단절 요인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공급되는 상가량과 여기에 공급되는 상가량이 훨씬 적습니다. 면적이 벌써 차이가 한 2배 정도 차이 나죠. 하여튼 여기가 아까 A구역이었고 여기가 B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느 쪽? 상가 공급량이 적은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핵심은 정주인구는 아까 제가 이만큼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주인구에다가 뭐가 있다고요? 유입인구까지 있으면 상권이 훨씬 더 좋다, 더 활성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유입인구가 뭐냐?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이 전체 상가들, 이 상업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숙박시설하고, 즉 모텔하고 비즈니스 호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여기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하게 이 전체 상업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뭐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중심상업지역이 여기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자, 정주인구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만 있고, 그러면 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유입될 수 있다. 몇 명이 올지는 현 상황에서 예측이 안 되지만, 당연히 예측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숙박시설과 뭐가 있으면, 위락시설이 같이 있으면, 평택 고덕시 전체에 여기만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택 고덕신도 중에 서정역 상권 다음으로, 서정역 상권 일단 기본적으로 전철역이 있으니까 여기는 다른 곳은 그냥 이 상가들은 나중에 상가 공급되면 이렇게 정주 인구가만 갖고 상권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중상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주 인구 플러스 유입 인구까지 사람이 몰리는 곳이다. 무엇이 있으니까 위락까지, 숙박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상권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상권의 완성이란 말을 가끔 쓰는데, 상권 완성,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무슨 학술적으로 정립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현장 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인데, 1차 생활 밀착형 업종, 편의점, 빵집, 분식점, 의원, 학원, 이런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1차. 2차 먹자, 가족들끼리, 직장인들끼리 회식들 하거나 이런 먹자 골목 있지 않습니까? 먹자 상권 2차. 3차 잠 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까지? 위락까지 할 수 있는 3차. 이 세 가지가 생활 밀착형 업종, 그 다음에 먹자, 그 다음에 숙박과 위락까지 같이 있는 상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권의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기가 바로 이게 다 가능한 상권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3차까지 즐기실 분들 또는 숙박을 하실 분들은 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유입 인구다. 그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 요인, 유입을 하는 요인은 위락과 숙박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 견해로는
이 중심상업지역 여기 기본적으로 정주 인구가 1116세대가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 아래 위로 아파트가 약 2350 정도 지금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유입 인구가 있고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될 곳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중심상업 중에서 상권 단절이고요. 이렇게 단절됐고요. 여기 상업지역 면적하고 여기하고는 확연히 차이 나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1116세대 더 크레스트 오피스텔이 공급되고요. 거기에 1, 2층 상가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걸 전체를 하나의 상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고요? 위락과 숙박들이 같이 있습니다. 정주인구 플러스 유입인구.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공원들이 있는데 이 공원의 모습은 영상 찍은 걸 갖고 제가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떤 업종들이 입주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넣고 평택 고덕신도시 이 중심상업지역 중에서 요 부분 B구역 부분에 대한 칠판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제가 영상을 촬영한 걸 가지고 그 분위기를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가몽땅의 최원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